3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야밤입니다. 1시간 동안 대략 50분 정도 시황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종목 두 가지, 부강약품하고 RFHIC, 하나는 5G 종목이고 하나는 제약 종목이죠. 바이오 제약 종목.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건데, 뭐 좋은 모습이었는데 또 조금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 현황부터 일단 좀 보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줄었죠. 줄어서 일단 전체 흐름은 좋은데, 이게 오늘 오후에 구로동에 콜센터 어느 보험, 에이스보험이라고 있나, 에이스보험의 콜센터에서 지금 뭐 64명 그렇게 이제 발병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자, 어쨌든 일단 오늘 10시에 발표된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4시 발표는 없다고 그래요. 지금 뭐 환자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신규 감염자 수를 오전 10시에 한 번만 발표하는 걸로 바꾼 모양입니다. 96명 증가하고 35명 증가해서 총 131명 증가인데, 요거는 제가 어제 예고했던 대목과 거의 비슷하죠. 제가 500명대, 400명대, 300명대, 200명대, 오늘 10시에는 100명대, 그것도 이제 130명에서 150명 사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30명이 딱 나왔습니다. 131명.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밴드의 하단이 나왔죠. 빠르게 지금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안심할 바는 아직 아니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7,513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58명이 사망을 했고, 치사율은 0.77%, 총 검사를 21만 명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리고 현재 검사 중인 사람이 18,000명, 음성인 사람이 18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증가한 게 12,000명 음성 증가했다는 거죠.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가장 좋았던 것은 10시에 131명이 나오면서 참 좋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요 추세대로 다 유지가 된다면 참 좋은데, 요렇게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대구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가 다 완료돼서 그래요. 대구 신천지 쪽을 집중적으로 검진을 했고, 거기에서 대규모 이제 발병자들이 나왔는데, 신천지가 이제 거의 다 완료되니까 급격히 좀 줄어드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저녁에, 저녁은 아니죠. 오늘 장중에 구로동 콜센터에서 나온 이것이 굉장히 또 좀 이제 새로운 또 두통거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이탈리아가 걱정입니다. 중국은 뭐 거의 다 이제 완료된 것 같죠. 21명 증가하니까 이제 8만 명 총 확진자인데, 그 중에 21명 증가니까 이제는 거의 뭐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완치자가 6만 명에 이릅니다. 8만 명 중에 6만 명이 완치하고 있고, 2만 명이 아직까지 병을 앓고 있는데, 계속 완치자가 늘어나겠죠. 사망자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이탈리아가 현재 1,700명 증가하면서 총 이제 9,172명, 그래서 이제 10,000명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진행 중이고, 요것도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네요. 요거 조금 더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463명, 그리고 완치자는 724명 이렇게 돼 있고, 이란도 8,000명이 증가됐네요. 또 이란도 8,000명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와 이란하고 이제 한국이 4위로 밀렸습니다. 7,513명. 이것도 뭐 등수가 높으면 좋은 건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탈리아가 9,100명, 이란이 8,000명, 또 한국은 7,500명인데, 일일 증가수로 본다면 굉장히 작죠. 1,700명 증가했고 881명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35명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다르죠, 그죠? 오늘 10시 발표는 131명 증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프랑스가 현재 1,400명 정도 되고 있고 스페인이 1,200명, 독일도 1,200명 돼서 유럽의 건 인구 강국이면서 좀 더 경제도 좀 좋은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 또 스페인 이렇게 돼 있는데 프랑스, 스페인, 독일이 1,200명대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거. 미국도 700명대로 좀 증가됐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그래서 팬데믹도 선언도 팬데믹 선언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CNN 뭐 뉴스 해설자가 얘기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WHO에서는 이제 팬데믹은 아직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렇고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차트 모양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모양으로.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차트가 쭉 나오는데, 현재 이제 한국의 코로나 증가는, 연일 좀 줄어들고 있죠. 첫날 발병해가지고 6일 동안 급격히 증가를 하다가 800명까지 증가하다가 400명도 떨어졌다가 다시 400명 떨어졌다가 이제는 500명, 400명, 300명, 200명, 100명으로 이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500, 400, 300, 200, 100명.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도 발병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31명까지 떨어졌는데 요거는 뭐 제가 최근에 쭉 예고했던 대로 잘 맞추고 있죠. 근데 내일은 이게 참 애매합니다. 내일은 대구 확진자가 감소를 많이 하겠지만 또 대구 확진자도 좀 있을 것이고 지금 서울 구로의 확진자가 64명인가 뭐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합하게 되면은 또 이제 뭐 조금 더 오늘보다는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131명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그리고 서울에 지금 콜센터에서의 그 확진자들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서 쭉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떠들잖아요. 떠드니까 이 그 비말이 바이러스가 떠다니면서 다 집단 감염된다, 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집단 작은 공간에 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기사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성별로 보면은 여성이 더 많다 그래요. 여성이 62%고 남성은 38%인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성을 뭐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이 여성이 좀 많아서 그렇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얘기들 합니다. 또 이제 20대가 많이 걸렸어요. 20대가 죽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발병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신천지 교도 중에서 20대가 많다 그러죠. 20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20대가 좀 취직도 안 되고 좀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집중 공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20대가 좀 많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50대도 좀 많은 편이죠. 1,400명 이렇게 많고 그 위로는 조금씩 좀 줄어드는 양상이죠. 일단 뭐 그렇다.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후에 나온 거 몇 가지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탈리아 얘기인데 이탈리아 얘기인데 요걸 한번 방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을. 감염자가 폭증한 이탈리아에선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동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됐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탈리아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6천만 명의 이탈리아 국민은 업무와 건강 등의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곤 거주 지역에서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콘테 총리는 모든 국민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Aggiungiamo in questo provvedimento anche un divieto degli assembramenti all'aperto in locali aperti al pubblico.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 공공시설도 폐쇄됐습니다. 음식점에선 허용된 시간에만 고객 간 최소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식사가 가능합니다. 오는 15일까지 내려졌던 전국 휴교령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콘테 총리는 프로축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는 9,17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전보다 1,7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 면회 금지와
1일 외출 제한 방침을 발표하자 전국 곳곳에서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망자가 다수 보고된 가운데 일부 교도소에서 탈옥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참 재미있죠? 전국 이동 제한령, 전국 이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좀 재미있고, 또 가급적이면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뭐 굉장히 우리는 행정명령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좀 자제하라 이런 거였죠. 또 신천지 교도라든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쪽만 자기가 보기에 좀 아프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자각리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런 건 아닌데, 이탈리아는 뭐 행정명령으로 일단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또 직장 다니면 직장 다녀야겠죠. 또 학교도 4월달 초까지 또 휴교고. 그래서 참 이탈리아도 좀 상당히 극단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교도소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교도소가 면회를 못 오게 한다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도 참 웃기고, 폭동을 일으켜서 또 사람들이 좀 죽었다 그러네요. 하여튼 뭐 이탈리아도 참 만만치 않은 나라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요겁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 서울, 경기, 인천 총 64명. 이게 이제 이 콜센터가 4개 층을 쓰고 있는데 4개 층에 총 700명이 근무한대요. 700명. 근데 이제 콜센터라는 것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칸막이 조그만 칸막이로 쫙 돼 있죠. 그래가지고 위에 헤드셋 쓰고 난 다음에 헤드셋 쓰고 계속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비말이라는 게 일종의 침이죠, 침. 말을 자꾸 하니까 침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밀폐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떠다닌다는 거죠, 떠다닌다. 그래서 집단 감염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4개 층을 쓰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11층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래요. 다행히 이제 11층이 있고 10층은 다른 데 안 쓰나 봐요. 7층에서 9층까지. 그러니까 총 4개 층을 쓰고 있는데 7층, 8층, 9층, 10층은 빼고 11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11층만 발생해서 아직 밑으로는 전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11층 사람하고 7층, 9층 사람하고도 뭐 만나기도 했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11층에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근데 뭐 밑에도 좀 저거 되겠죠, 그죠? 근데 7층, 9층도. 그래서 총 700명인데 700명에서 전부 다 걸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64명,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12시 기준은 50명인데 좀 전에 보니까 이제 64명이 됐단 말이죠. 서울, 이제 사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이제 퍼져 있고, 그래서 요것이 직장 외에서도 바깥에서도 좀 전파가 됐다면 좀 더 확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는 버스, 지하철 이런 데서는 잘 안 걸리더라, 이런 데서는 잘 전파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버스, 지하철 뭐 이런 대중교통에서 잘 전파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길거리 같은 야외에서는 뭐 전염이 안 돼. 야외에서는 이제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뭐 2m, 짧게는 1m 정도인데 야외에서야 가까이 있기가 힘들죠. 뭐 가까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는 버스에서는 또 걸릴 수 있다. 버스에서는 이제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말을 자꾸 떠들면은, 뭐 중국 사람들 막 떠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떠들게 되면 말을 하면서 이게 나갈 수 있고, 또 마스크 안 한 경우에 또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요즘 워낙 마스크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버스 지하철에서도 뭐 철저하게 마스크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입도 잘 안 벌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좀 다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 원래 좀 떠드는 거 좋아하고 시끄럽잖아요, 중국 사람들. 또 마스크 같은 위생관념도 처음에는 좀 없었죠, 중국이. 지금은 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11층만 감염됐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감기라는 게 그렇잖아.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참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또 같은 이제 회사니까 7층, 9층 사람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뭐 그런 것들, 또 식사를 같이 하러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도 감염됐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 서울시에서는 전부 다 이제 그 금지를 한다 그래요. 전부 다 금지를 하겠다. 예, 그래서 수도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64명이 집단 감염됐다는 것은 뭐 대단한 그 숫자예요. 64명.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전체 그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합해가지고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보면 이제 서울하고 인천, 경기만 보면은 물론 뭐 그거보다 많지만 보면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서울 수도권이. 그래서 보면은 지금 경기권이 이제 163명, 서울이 141명,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인천이 어디 갔나, 인천은 좀 밑에 있나? 인천은 좀 작죠. 서울, 경기, 인천인데, 경기가 163, 서울이 141, 인천이 13명이거든요, 13명. 공식적인 게. 근데 이제, 지금 그 구로콜센터가 이 세 군데 좀 나뉘어져 있다 그래요. 사는 곳이 나뉘어져 있다 합니다. 나누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64명이 증가했으니까 총 합해가지고 뭐 300명, 304명에다가 317명인데 317명인데 그 중에 이제 이번에 구로콜센터에서 64명이나 발생했다면 꽤 비중이 높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요것이 좀 이제 소규모 확산이 좀 많아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신천지 정도로 그런 건 아니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예배를 볼 때 뭐 10,000명 단위로 보잖아요. 10,000명 단위로, 10,000명. 이 10,000명 단위로 본 거하고 지금 여기는 뭐 주로 100 몇 명밖에 안 되니까, 한 층에 봐야 100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다 감염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우려할 건 아니고, 또 빨리 검진이 아마 다 끝났을 겁니다. 끝나가지고 이미 다 뭐 결과가 다 발표될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그래서 뭐 자가격리라든가 뭐 병원 이송이라는 게 다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또 젊은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이제 신천지도 젊은 친구들이 많았죠. 병이 낫는 거, 사망자보다는 완치되는 숫자도 좀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이한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부산이 많지가 않아요. 부산은 더 이상 확진자도 없습니다. 확진자 증가가 없고, 경남도 그렇죠. 이제는 딱 멈췄어요. 또 강원도 멈췄고, 충북, 울산도 그렇죠. 이제 부울경이 이제 멈췄고,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남도하고 이게 촬영산맥이 지나갑니까? 뭐가 지나가죠? 하여튼 부울경은 그 때문에 이렇게 딱 차단이 된 것 같고, 또 강원도, 충청북도 이런 데도 다 차단이 된 것 같아요. 대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모양을 딱 보게 되면은 이제 대구에서도 감소하고 있고, 나머지로 이제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여기다 그런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충남까지, 충남도 조금 증가했죠. 그다음에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이 그 수도권이니까 요쪽하고 충청도에서 세종하고 충남 지역, 그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제 2명, 4명은 뭐 별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죠. 충남에 2명, 뭐 인천에 4명, 세종에 2명, 이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서울과 경기가 11명씩 증가하지만 이것도 뭐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오늘 발생한 구로콜센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래요. 구로콜센터에서 발병한 것은 일단 뭐 며칠 좀 진행하면서 그 확진자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감염은 좀 제어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오늘 아시다시피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뉴욕이 급락을 했는데 정말 7% 내렸으면 정말 대단한 하락이죠. 나스닥도 뭐 7% 내려갔고, S&P 역시 뭐 마찬가지로 7%대 하락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오늘 아침에 8.3% 하락을 보였고, 유럽이 뭐 동일 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뭐 그러니까 영국도 독일 말고 영국도 어디 갔냐? 프랑스, 영국은 없나? 프랑스의 CAC도 이렇게 급락을 보였고 8.39% 이렇게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한국도 뭐 플러스가 났고요. 중국 상해 지수도 1.8% 상승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끝났다라 보는 것 같죠? 중국은 이제 코로나 끝이야 해가지고 1.8%까지 상승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양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저렇게 이제 그냥 끓김 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의 흐름도 좋았고, 또 뭐 니케이,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은 0.8%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 탈출의 모습으로 아시아 3국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오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바닥 탈출의 모습을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바닥 탈출의 모습으로 오늘 뭐 비록 0.4% 올랐습니다만은 뭐 그런 기대는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좀 빠릅니다. 여전히 유럽이 좀 걱정되고 미국도 걱정이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EU와 유럽, 미국 이런 쪽에 확산이 아직은 마음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것이 또 이제 글로벌 정시에 큰 또 악재가 갑자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주 52시간 시대 누가 이거 내일 나오나 저녁 그래? 펼쳐질 우리의 애프터 6 라이프를 아유.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이거 뭐 광고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짜증나네요. 라이프 플랫폼, 소렌토. 중국 항공사인 뭐 그게 나왔죠. 왜 일방하고 저건 뭐 보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예, 그게 나왔고, 저게 나오는 바람에 까먹었네. 예, 보려던 거 까먹었습니다. 예, 그걸 보려고 그랬죠. 그 현재 그 선물 옵션 쪽에서 이제 그 각 나라의 치수 선물 한번 보고 갈게요. 각 나라의 지수는 그런데, 현재 지수 선물은 어떤가 하는 거. 일단, 세계 유럽 지수 한번 보고요. 유럽 지수. 유럽이 이제 아침에 막 7%, 8%씩 막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는 거. 지금 보니까 현재 좀 반등이 나오죠. 닥스 지수가 2% 상승이고, 영국 FTSE 지수가 2% 상승, 프랑스도 2% 상승, 뭐, 네덜란드 다 이제 상승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7% 올라가네요. 사우디아라비아 7%. 뭐 유가 저거를 좀 합의가 된 건가? 그렇고 지수 선물도 볼게요. 지수 선물. 자, 지수 선물도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에서 이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선물을 봐야 되겠죠.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의 선물 봐야 되는데, 다우지수가 현재 3.3%, 3.4% 많이 올라가죠. 또 S&P 500도 3.47%, 나스닥도 지금 3.5%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3.45% 정도로.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어제의 급락을 좀 또 이겨내는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뭐 나중은 몰라도 내일 아침에 증시 모습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등락률이 3%라고 했죠. 등락률이 3% 수준이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뭐 무조건 올라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올라왔어요. 어제 3%에서 오늘 등락률은 거래소가 60%까지 올라왔고 60%. 그리고 코스닥은 100%쯤 올라왔죠. 아까 보니까 100% 정도, 105%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어제 등락률 3%에서 이제 60%로 올라오면서 오른 종목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가장 좀 탄력적으로 올랐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 일단 이렇게 이제 더 미동, 대성 엘텍,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 모트렉스 제가 뭐 분석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 좀 펀더멘탈이 좀 약해 보여가지고 저거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때문에 이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요 이제 자율주행차 쪽하고 그다음에 5G 쪽 이노와이어리스를 비롯해서 HFR, 솔리드, KMW, RFHI 얼마 전에 이제 KMW 어제 제가 분석했나요? KMW는 그리고 이제 RFHIC는 오늘 제가 분석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뭐 오늘 조선 관련해 가지고 한국 수주가 뭐 1등이다 올해 들어서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조금 힘을 받는 듯 하고요. KH바텍이라든가 세경하이테크 같은 스마트폰 이제 그 부품사들 이런 것들도 좀 비교적 좋은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2차전지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2차전지 아주 뭐 생각만큼 제가 기대한 것만큼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에서 흐름들도 뭐 비교적 좋았어요. 반도체 종목들. 그래서 재료 종목들 일제히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부품주들 또 비메모리에서 테스나하고 LB세미콘 넷펫은 좀 못 올랐지만 또 좀 올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그 외에도 뭐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왔고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뭐 좀 급등 나오는 종목 있었고요. 부강약품이 상한가 나왔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고 또 대선주에서는 오늘 뭐 특별하게 뭐 부각된 이슈는 없었는데 역시 뭐 이낙연주들이 조금 나온 편이었고 이낙연주 또 그다음에 이쪽에 오세훈 진양 산업 이런 조금 나온 편이었는데 지금 뭐 큰 적은 아니고요. 요런 이제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그렇고 대신에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은 또 급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젠이 이렇게 급락을 보였고 시젠 자 급락이 보였고요. 이렇게 급락으로 기울었고 시젠 팍 내려갔죠. 그다음에 수젠테 이렇게도 이런 모습 보였고 레몬 요것도 이제 기업 내용 꽤 괜찮은데 다시 이제 원위치 하는 모습이죠. 랩지노믹스 그렇고요. 또 잘 올라가다 장중에 그다음에 EDGC 제가 어제 쭉 그 내용을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이것도 급락으로 되고 있고 오상자이엘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이제 되돌림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제가 뭐 이런 종목들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보유자들이 그 차익 실현하는 것은 되지만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뭐 장중에 아마도 오늘 장 초반에 반짝하고 바로 이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반짝하고 내려갔던 모습. 대표적으로 CJN이 대표적인데 올라갔다가 바로 9시 반쯤 돼서 치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거 참조하시 바라겠고요. 자, 그런 흐름으로 갔다라는 거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RFHIC 그동안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못했던 종목 RFHIC하고 부강약품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또 재밌습니다 했던 두 종목이 좀 특징들이 좀 있어요. 부강약품 부강약품은 이렇게 장 중반에 좀 반등이 쫙 나왔습니다. 근데 부강약품도 뭐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재료가 나와가지고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강약품이 코로나 된 재료로 내일도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게 내일도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금 상한가 단량 32,000주로 매도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내일도 부강약품이 치고 올라간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부강약품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요런 종목도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요런 종목도 있으니까 좀 봐보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이오 종목, 제약 종목 쭉 보는데 부강약품도 만만치 않은 종목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부강약품.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릴 때는 치약으로 좀 유명했죠. 치약, 의약부예품, 파라돈탁스 뭐 이런 걸로 유명했던 그런 이제 부강 안티프라그 이런 거 있죠. 치약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제약회사인데 사실은 뭐 치약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역시 바이오를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디닙 개발 가속도. 그래서 뭐 이 아파디닙이 뭐 이런 거예요. 주요 제품으로 간질환 치료제가 있고 당뇨성 신경병증 치료제, 치옥탁시드, 갑상선 호르몬제, 신지로이드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표적 항암제. 요 위에 이제 아파티닙이라는 것은 표적 항암제라 그래요.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 요거를 이제 위암 3차 치료제로 지금, 희귀약품 지정을 받아가지고, 식약처에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치료제라는 얘기는 이제 뭐 이것저것 했는데 잘 안 나을 때 쓰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3차 치료제. 표적항암제, 아파티닙, 메실레이트, 이제 병용 투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어쨌든 아파티닙을 우리 부강약품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위암에 들어가는 건데 3차 치료제다. 위암 치료제가 워낙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익은 뭐 꾸준히 나는 기업이에요. 꾸준히 나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가 좀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 그 2019년도에 좀 적자가 났죠. 매출 한 1,500억, 1,900억 이렇게 나온 회사고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영업이익도 많이 났죠. 많이 났는데, 하여튼 그렇다. 자산 규모가 크고, 부채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 뭐, 아마 이제, 이때, 저걸 한 것 같아요. 자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데, 요거는 아마도 이제 재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재평가. 당기순이익이 1,400이 나온 거 보니까 재평가를 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뭐 자산 재평가라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산을 갖다가 장부가만 더 높여놓은 거라서 그 뭐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옛날엔 뭐 자산 재평가 가지고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조용했는데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급등이죠.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뭐 서부 트럭 터미널 같은 거 보니까 알짜 땅이 있더라. 이런 게 주가 많이 올랐다. 이런 거지. 지금처럼 이제 뭐 부강약품처럼 그거 자산 재평가 이게 마저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아니고. 부강약품의 제품 군별 매출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게 내분비 대사.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내분비 계통에 뭐 질병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다음에 위장약이죠. 간장약. 또 종양학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 이제 암 치료제 같은 게 되겠죠. 그다음에 신경, 그다음에 심혈관 계통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매출 구성이 돼 있다. 뭐 일단 제약회사는 약품이 무지하게 많죠. 그냥 남들 만든 다 만드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레보비르라는 게 있는데 레보비르 부강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된 비형 간염 치료제 레보비르. 성분명이 클레부딘이라 그래요. 성분명이 클레부딘이다. 그러니까 성분명은 이제 어떤 약의 성분을 나타내는 걸로 이건 세계 공통이고 이 레보비르라는 것은 제품명이겠죠. 제품명.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됐다.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기술 수출하고 있다. 그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덱치등정도 개발했다. 뭐 GMP 공장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쭉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또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R&D 쪽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게 당뇨병의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 파킨슨병 환자의 레보도파로 인한 운동장애, 레보도파로 인한 운동장애 뭐 고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아침 무동증, 파킨슨 환자의 아침 무동증, 그다음에 전립선암 치료제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뜬 것은 아까 위에 나온 레보비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요거 이제 보도가 돼서 그래요. 이게 이제 3월 10일 날 오늘 보도가 된 거죠. 오늘 보도가 되면서 이제 나왔는데 칼레트라와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레보비르의 효과가 시험관 내 시험하니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칼레트라하고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는 칼레트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특허출을 했다. 양성대적으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칼레트라 주성분을 사용했는데 칼레트라와의 억제능과 비교시 플라크 감소 뭐 어쩌고 그랬다. 그래서 어쨌든 레보비르가 코로나19에 좀 듣는다 이거죠. 치료제로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클레브디는 부양약품 기반 항바이러스제로 전 세계 네 번째,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B형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발매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약이 개발되면은 그게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뭐 이거 여기저기에서 많이 좀 치료 효과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개발된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그게 좀 지게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클레브딘이라는 거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칼레트라도 원래는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라 그래요.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면역 결핍증을 갖다가 면역을 좀 강화시켜 주는데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거죠. 뭐 일단 그런 걸로 돼 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좀 성과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요거가 그쪽에 뭐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강약품이 시가총액이 꽤 큰 기업이에요. 아까 제가 시가총액을 안 보여드렸나? 시총이 지금 1조 1678억이죠. 오늘 주가 올라서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도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또 물려 있는 분들 많고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면 또 내일 매물 나올 거예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이제 이런 차트란 말이죠. 부강약품이 이런 차트죠. 계속 주가가 내려왔던 차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집중 매물대가 이제 2만원쯤 될 거예요. 2만원대. 2만원대 위에는 이제 집중 매물대예요. 이제 18,900원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2만원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내일 아침에 뭐 떠서 출발할 때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기는 뭐 쉽지가 않다. 2만원에서 22,000 사이가 이제 그 집중 매물대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 고점인데 여기를 뭐 여하에 돌파하겠냐. 물린 사람들 뭐 매물 다 나오겠죠. 기관 외국인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강약품의 그런 내용들은 좋다. 그런 건 좋은데, 오늘도 외국인은 49만 줄 매도했네요. 49만 줄. 오늘 올라가니까, 야, 웬 땡이냐, 웬 떡이냐, 그러면서 매물 다 내놓은 거죠. 그래서, 요것도, 코로나도 지금 좀 빌빌대고 있는 상황인데, 부강약품이 코로나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 물렸던 분들, 이참에 한번 차익 실현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운 좋게 올라와서 빠져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신규로는 진입이 어렵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보자라고 했던 게 RFHIC예요. RFHIC도 차트 보시면 오늘 이제 5G 종목군들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이제 이노와이어리스가 10%, HFR 7%, 솔리드가 3%, KNW가 3%, 그 다음에 RFHIC가 8% 이렇게 이제 올라죠. 서진시스템 3%, 오이솔루션. 그 외에도 이제 FR텍, 엔텔스, 다산네트웍스, 좀 탄력이 좀 둔한 종목들이죠. 에이스테크, 텔코 다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 RFHIC 요거 한번 뜯어보자. 지난번에 제가 KMW 한번 뜯어봤으니까 이번엔 또 RFHIC는 뭐 하는 회사인가 뜯어보자라는 거죠. 주가 모양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5G 종목이 대시세 냈잖아요. 대시세 내고 이제 7,500원 하다가 지금 이제 48,000원까지 갔죠. 48,000원까지. 그래서 뭐 만원 하다 갔다 하더라도 한 5배 정도 올라간 거죠. 만원에서 따지더라도. 그렇게 올라간 이후에 이제 주가 내려와 가지고 현재 장기 라인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좀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5G 종목이 또 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내용은 알아보자는 거죠, 내용은. RFHIC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이건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RFHIC는 2015년도에 설립된 회사다. 15년도에. 그런데 시가총액 현재 8,500억 정도. 부강약품은 아주 오래된 회사죠. 유무선 통신용 파워 트랜지스터 등을 생산한다. 그래서 파워 앰플리파이어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그 주력 제품이 이거예요. GAN 간 트랜지스터라고 그래야 되나? 간 트랜지스터. 이게 이제 통신용 및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
요게 이제 주 저거예요. 전력 증폭기. 이게 이제 주 생산 분목이야.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노키아, 에익슨 같은 데다가 이제 납품을 한다. 그렇고, 뭐, 매출 성장 잘 되고 있고, 유보율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현재 8,500억이란 말이죠. 8,500억. 8,500억인데, 매출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시총이 8,500억이면 매출도 한 8천억 돼야 되는 정상인데, 시총이 8,500억인데, 매출은 뭐 1억, 1,000억 정도. 8천억인데, 그, 시가총액 8천억 되는데, 1,000억 정도 매출이면 작은 거죠. 이게 이제, 외형이 많아야 이제 영업이익 올라갈 텐데, 작단 말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뭐, 많이 나도 한계가 있겠죠. 매출이 작으면. 그래서 영업이익률 20%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5G 관련해서 올해 뭐 엄청나게 뭐 매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좀 약점이다. 이 RFHIC. 이것도 매출 자체가 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약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갖다가 우리가 담당할 정도의 어떤 뭐 그걸 정당화시키려면 매출이 한 4천억 원 내야 되지 않겠냐. 4천억 매출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 20%라면 4천억에 20%면 800억까지 나오는 거죠. 800억이면은 영업이익 800억이라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 8천억 그것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처럼 매출이 뭐 1,000억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뭐 200억이다. 그럼 200억이면 그냥 뭐 10배 하면 2,000억 아닙니까? 20배 하면 4,000억. 그러니까 조금 야가긴 야해요, 아직은. 근데 야가긴 야가는데 워낙 빨리 성장한다. 이게 이제 장점은 장점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GAN, 화합물 반도체. 이게 이제 주력 제품이에요. 갈륨 쪽인데, 갈륨.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요 그림이 많은데 제가 요거 하나만 넣어놨어요. 요 3개만 넣어놨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쪽에는 어떤 쪽이 뭐 쓰이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뭘 어디에 쓰냐는 건데, 아주 폭넓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4G-LTE는 이제 옛날 거지만 4G-AT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5G에도 들어가고, 5G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5G 관련 수혜주라고 했겠죠. 최첨단 겐 기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차세대 5G 기술의 선구자가 된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5G.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라디오 여기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라디오는 뭐냐면은 방위, 수색 구조, 법 집행 애플리케이션용 핸드헬드 무선 통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수색 구조 뭐 이런 거라면은 이제 어디 갔을 때 각자 뭐 일정한 사람들끼리만 통화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일정한 사람들끼리만 통화할 수 있는 거.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업계 선도업자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핵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RFHIC의 파워 앰프를 쓰는다. 파워 앰프. 굉장히 파워풀한 모양이죠. 그 다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세트콤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이런 것까지도 있다는 거. 이제 위성 관련된 것 같아요. 위성. 근데 그런 게 이제 RFHIC인데 현재 주가는 다시 한번 차트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모양을 보면 어찌 보면은 또 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양도 됩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워낙 많이 좀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매물들을 다 뚫고 가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4만원대 정도 일단 매도 라인 잡아놓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45,000원 이게 여기 돌파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5G 종목이 그렇게 대박 내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뭐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 아까 이제 부강약품도 적극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 예, 이런 기업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은 좋은데 적극적으로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RFHIC 마찬가지고요. 역시 이제 오늘도 보면은 플랫폼 종목 최고야. 플랫폼 종목. 그렇잖아요. 최고야. 오늘 뭐 대형주들 쭉 주가 봤는데 삼성전기하고 DB하이텍 하고 좀 이제 눈에 탁 띄는 게 요거 네이버하고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눈에 탁 띄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지도 않았는데 또 올라올 때는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역시 플랫폼 종목은 약한 장에서도 빛을 발한다. 카카오는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61선 지지 또 반등 강에 나온다. 61선 지지 반등.
그래서 61선에 오면은 이제 주가가 탁탁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다시 또 61선에서 지지반대 나오겠다. 그래서 카카오 모양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차트 모양이 지금 이제 직전 저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가 조금 더 낫죠, 네이버보다. 네이버는 지금 이제 그 야후하고의 합병이 아니라 이제 회사를 새로 설립해 가지고 공동 출자에 설립을 해야지 그 회사가 결국 그 라이너가 더 지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네이버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고, 카카오는 요즘 계속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카카오는 그 타다가 조금 저거 되니까,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또 다 그냥 그 카카오 모빌리티, 이게 이제 카카오 택시하고 카카오 드라이브하고 이런 데가 이제 다 완전히 먹는 거냐, 타다는 안 된다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하여튼 뭐 타다가 안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좋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카카오만 지금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뭐 그 모빌리티 아니더라도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카카오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는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냥 뭐 많이 간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다. 요거가 중간중간에 쭉 점검해 드릴 거고, 또 카카오 가지신 분들은 전부 회원 가입하세요. 그냥 들어와서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쵸? 제가 회원 가입비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카카오에 요거 올라갔나? 있구나. 카카오의 그 회원가입이, 크게 뭐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석 달에 33만원이에요. 석 달에 33만원. 이게 이제 시향방송 듣는 거고, 또 이제 스마트 방송은, 두 달에 132만원. 요건 조금 비싸죠. 한 달에 66이죠. 좀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향방송 1개월에 11만원 정도니까, 요 이제 두 달에 132만원 들기에 좀 부담스럽다면, 그냥 한 달에 11만원이나 또 석 달에 33만원 똑같습니다만은, 석 달짜리가 있는 게 좀 낫죠. 그래도 뭐 매달마다 뭐 한 달 금방 지나가는데 매달 가입하는 것보다 석 달짜리 한 방에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66만원짜리 좀 비싸죠. 좀 비싼데 좀 부담없게 가입한다면 장도 안 좋으니까 뭐 여러분한테 그냥 석 달 33만원짜리 시향방송 정도 가입해서 카카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계속 그 카카오만 듣더라도 한 달 33만원짜리 한 달에 11만원 나오겠죠. 그런 개념으로 많이 가입하셔서 시향방송 좀 애정을 가지고 가입 좀 하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또 남북주들도 좀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남북주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그냥 견조해요. 뭐 계속 방사포 쏘고 그러는데도 뭐 별로 안 빠지죠, 남북주도.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철도, 또 뭐 관광 이런 것들 좀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내일은 오늘 131명인데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대구가 다 끝났기 때문에 150명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150명 이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아봐야.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까 강조했다시피 글로벌 증시도 조금 안정이 되면서,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공포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지금 800명씩 증가하다가 지금 131명으로 8분의 1로 감소했기 때문에, 중국의 그 흐름으로 본다면 이런 흐름은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중국은 오늘 이제 코로나 완치했다, 격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격퇴를 선언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여기에서 완치자가 많이 생겨야 되겠죠. 완치자. 지금 이제 차트로 보게 되면 이 완치자가 이제 요건데, 완치자가 현재 누력 완치자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네 이거는. 한국 발 한국은 누적관 진짜 차트가 안 나왔구나 이게. 네, 안 나왔는데 대한민국 검사 현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코로나 여기 쭉 나오네요. 요거 녹색이고, 격리해자가 81명, 확진이 131명인데 확진자보다도 격리해자가 더 많아지는 이게 상황이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한국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억눌렸기 때문에 억눌렸던 것만큼 또 크게 또 도약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굶주린 소비라 그랬죠. 굶주린 소비, 억눌린 소비. 요거가 상당할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이제 2월 달도 뭐 좀 나가서 식사도 못하고 술도 안 먹었고, 3월 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대충 마무리되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많이 좋아지게 되면, 이번에 구로 콜센터 종만 잘 마무리돼 가지고 수도권에서도 확산되지 않고 잘 제어된다면 다음 주 말쯤 되면은 정말 그야말로 소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소비 폭발이.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코로나 뭐 그랬냐 하는 식으로 소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유입된 인구도 조금 신경만 쓰게 되면은 이미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감기는 한번 걸리고 나면 잘 안 걸리잖아요. 되게 이제 면역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 번 다 돌아갔다면 가볍게 다 앓고 지나갔다 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번 주만은 그렇더라도 그 다음 주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소비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감되겠습니다. 마감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 내일도 좋은 하루, 모레도 좋은 하루, 그리고 새로 회원 가입하신 분들 많이 가입하셨는데 요거랑 함께 일단은 시향만 듣고 쭉 가다가 일단 이제 이제 종일 방송으로 이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향 방송 한번 쭉 듣고 가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 아침